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 그래스호퍼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스호퍼의 활용을 어떤 예제를 통해서 파널링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스호퍼가 대체 뭐냐? 그래스호퍼는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 편집기예요. 알고리즘 편집기. 그래스호퍼 창 본 적 있나요? 있는 사람? 채팅에 잠깐 쳐주세요. 니은 쳐주세요. 봤다. 다 봤네. 겨울방학 강의할 때 그래스호퍼가 어떤 거다 하면서 켜서 보여줬나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건가? 아니면은 한번 쳐서 열어본 건가요? 아니요. 어떤 게 아닌 거죠? 알려주진 않고 그냥 쳐서 그래스호퍼. 설계 수업 때 써본 적이 있다. 설계 수업 때 어떤 거 썼죠? 설계 수업 때 그래스호퍼를 그러면은 현지 후배는 조만간 좋은 계기로 보로노이셀 또 직관적이고 또 행복한. 근데 보로노이셀이 사실 이 활용성이 좀 떨어져요. 이 통제된 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임의로 재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스호퍼를 이렇게 치면은 그래스호퍼 창이 뜹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나오고 창이 뜨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제가 뭐 패널링 수업 뭐 하면서 그래스 건물 올리기 뭐 패널링 와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식으로 그래스호퍼 창이 보입니다. 그래스호퍼 창 보이나요? 그래스호퍼 창. 이 그래스호퍼 창에 이런 아이들을 끌고 오거나 생성을 해줘서 이런 것들을 와이어로 이어주면서 알고리즘을 편집하는 알고리즘 편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의 특정 값들을 조정하면서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형태가 변형이 되고 이런 값들, 변수라고 하죠. 이 변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parametric design 이라고 합니다. 그래스호퍼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디자인을 변형해 나간다 하기 때문에 parametric design 이거를 우리는 약간 비슷한 말로 비정형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죠. 비정형 디자인. 디정? 디정 뭐야? 디자인, 비정형 디자인 같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비정형은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조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 그런 디자인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우리 다 알죠? 알고리즘 뭐 시작 뭐 어떤 네모 박스에서 뭐 더하기 1을 해달래 그리고 뭐 if가 걸려 있는데 if 뭐가 3보다 커 맞으면은 출력해 아니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 이런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이런 애들 우리 초등학교 수학 시간이나 뭐 함수에 대해서 우리 과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x를 넣어줘 x 더하기 3을 해줘 x 더하기 3이 나와 요것도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죠. 이 박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를 그래스호퍼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값들을 지정해주는 아이들도 컴포넌트라고 해요.
이 모든 알고리즘상 이런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런 알고리즘식에서 보이는 이런 상자들을 컴포넌트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컴포넌트.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더 많습니다. 뭐 휴먼 UI, 캥거루 2, 런치박스, 호스터 레퍼런스, 비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 받았을 때는 어디까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있죠? 뭐 아마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까지. 메쉬까지는 있을 거야. 음. 그리고 저도 예전에 쓰던 거랑 많이 지우고 굉장히 조금씩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호스터 레퍼런스, 캥거루, 휴먼 UI, 런치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캥거루 강의나 호스터 레퍼런스는 정말 빠른 시일 내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휴먼 UI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아이. 이 친구는 애드온이죠, 애드온. 애드온, 플러그인, 그래스호퍼라는 플러그인에 애드온 기능을 해주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보면은 뭐 params, math, sets, vector, curve, surface, mesh, intersect, transform 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씩 끌어서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렇게 end, points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끌고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집어넣고 와이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 상에서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어져 있죠. 뭐 if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출력이 뭐 이런 거였던가 할 때 이 선의 역할,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이 선들이 하는 거고 이 통로를 와이어라고 합니다. 와이어. 와이어는 한 줄 와이어 있고 두 줄 와이어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 같은 설명은 제가 한번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퍼 맛보기 시간이니만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알아보고 가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그래스호퍼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그래스호퍼로 구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겠죠. 제가 할 게 뭐냐면 어떤 공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공면을 만들어 줄 건데 이런 공면을 만들어 줄 건데 아까 공면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리빌드를 할 건데요. 5로 해서 얘를 F10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켜서 이 친구 살짝 올려주고 이 친구 살짝 내려주고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무브 0으로 하고 F11로 포인트를 끄겠습니다. 자, 이런 공면이 만들어졌어요. 이 공면을 가지고 그래스호퍼 상에서 놀고 싶습니다. 할 때 이 공면이 뭐죠? 이건 서피스죠. 서피스. 이런 서피스를 여기서 가져올 거야. 이 정보를 입력하는 거를 여기서는 set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가져와서 정보를 입혀준다. 정보를 입혀줌, 정보 입어 할 때 set이라고 부르고 정보를 다시 라이노 상으로 출력할 때 bake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bake는 굽는 거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출력물을 구워내는 것이 베이크라고 할 수 있고 요 라이노 상에 있는 기본의 정보를 불러오는 것을 셋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았다면 얘는 서피스이기 때문에 surface라고 할게요. 이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param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파라미터 값이 되는 거고 input 파라미터 그리고 이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놀 건지 어떤 숫자를 넣을 건지 넘버가 파라미터가 또 될 수 있겠죠. 컬러 어떤 색상이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자면 그 고려대학교 공학관 7층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딱 올라가자마자 어떤 호랑이 모양으로 점들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 형태가 점이 되게 불규칙하게 찍혀 있는 건지 되게 규칙적인지 이 점의 크기에 따라서 호랑이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점의 크기를
겹치는 검은색의 크기만큼 조절을 해줘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래서퍼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예제 중에 하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알고 싶다면 연락을 따로 주세요. 오늘은 그거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어떤 인풋 값을 집어넣을 거냐 할 때 이런 육각형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가져와도 돼요. 서피스로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여기에 서피스라고 쳐도 됩니다. 서피스라고 쳐도 돼요. 서피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서피스가 나오면은 주황색으로 뜨는데, 주황색이 왜 뜨냐 하면은 floating parameter surface failed to collect data. 아직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set one surface 라고 하면은 서피스를 하나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t one surface 하면은 그래서버스 창이 사라지고 커서가 라이너 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친구가 입혀지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위에 밑에 이런 식으로 5m초 얘를 불러오는데 5m초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디스플레이에서 끄거나 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내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draw icons를 통해서 어떤 아이콘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draw full name 이렇게 총 이렇게 긴 이름을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있다는 거. 여튼 이렇게 서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서피스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서피스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서피스를 여러 개로 나눌 겁니다.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블럭당 뭔가 내가 원하는 형태를 하나씩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이런 네모난 그리드로 얘네를 재단을 해서 이 하나하나의 블럭에 내가 원하는 형태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내냐. 그러면은 이 그래스호퍼의 컴포넌트, 어떤 컴포넌트를 쓰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피스도 한 개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고, 이거는 구태여 설명을 막 길게 안 할게요. divide domain 제곱, 스퀘어 도메인이니까 이런 two-dimensional domain into equal segments. 보이죠? divides a two-dimensional domain into equal segments. 이 기능을 선택을 할 거고, 어떤 도메인, 어떤 two-dimensional surface를 재단을 할 건데, 도메인을 집어넣고 U count, V count, 아까 말했죠? U 방향으로 몇 개로 잘라줄 건데, V 방향으로 몇 개로 잘라줄 건데 하는 값을 우리가 지정해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넘버 슬라이더를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5를 입력해서 바로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값이 10 이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꼭 이 그래스호퍼는 뭔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쓰면은 뭐 10까지밖에 안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주고, 뭐 11 하면은 쓸데없이 막 100까지 움직이는 슬라이더를 주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꿀팁인데, 어떤 식으로 슬라이더를 만드느냐, 0보다 크고 3의 값을 갖고 난 20까지 컨트롤을 할 거야 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3부터 2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좀 신기해요. 좀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버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어떻게 치냐면 0부터 조절을 하고 싶어요. 보다 커. 그리고 지금 당장 11의 값을 갖고 내가 22까지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서 실험을 해볼 거야. 엔터. 그러면은 최대값이 22고 중간값 11을 현재 갖고 있는 넘버 슬라이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 수 있고, 이 넘버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연결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연결을 해줄 수 있고, 두 개 연결할 수 있고, 연결을 끊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하면은 끊겨요. 그리고 한 개의 정보를 두 군데에 넣는 방법은 Shift를 통해서 Shift를 누르고 연결을 하면은 한 개의 정보를 여러 군데에다 넣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서피스를 U 카운트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슬라이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분명히 디바이드 도메인을 했는데
왜 이거 안 나오지? 왜 이거 안 나오지? 하잖아요. 이 도메인을 어떤 함수로 받은 거예요. 함수로 받은 거야. 도메인을 이 surface로 받은 게 아니라 나눌 하나의 함수로 보고 u 카운트 5개, v 카운트 5개로 나눠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그멘트가 나오냐? 그러면은 u 0부터 18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함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세상에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하지 않고 이 도메인은 지금은 함수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애다. 그래서 지금 나눠진 거는 5개로 나눠져 있는 아이다.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중간에 패널링을 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어야겠죠. 어떤 거를 할 거냐? surface box라는 걸 넣을 거예요. surface box. 야, box. 자, surface box를 집어넣을 겁니다. 어떤 surface? 자, surface box가 어떤 역할을 하는 정말 여기다가 해야지. 어떤 역할을 하는 앤지 한번 읽어보고 가자. Create a twisted box on a surface patch. 라죠. 서피스 패치상에 어떤 비틀린 박스 형태를 만들어 준답니다. 뭔지 한번 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서피스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도메인을 집어넣는 거를 빼먹은 거야. 갑자기 도메인을? 이 세그멘트가 도메인이 되겠죠? 이 서피스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도메인으로 받기도 합니다. 얘를 함수의 한 가지 값으로 받게끔 할 때 도메인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이 도메인을 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이 트위스티드 박스 하이트가 나오는데 하이트가 이거 아무 숫자를 넣지 않으면 1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5로 집어넣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트위스티드 박스가 형성되냐면 이런 식으로 트위스티드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요거 잠깐 베이크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난 분명히 이 곡면에다가 대고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아이가 나왔을까 했을 때 이 도메인이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 네모 판때기의 패치, 이 네모 판때기의 패치를 통해서 트위스티드 박스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잘랐을 때 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박스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나눠졌을 때 만들어주는 거. 이 친구 아까 처음에 기억납니까? 컨트롤 포인트 5개씩 있던 애죠. 근데 5개로 했는데 얘는 좀 되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세그멘트를 조금 더 늘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원형에 가깝도록 트위스티드 박스가 만들어진 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박스의 형태를 재단해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라이너상에서 조정을 하면은 그래스호퍼상의 데이터는 그 받은 개체의 변화까지 감지를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트위스티드 박스를 라이너상에서 직접 하나하나씩 만들었다면 만약에 근데 이거 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낮춰볼까 했을 때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래스호퍼상에서는 이미 한번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2번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를 바꿀 때도. 이해를 했나요?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트위스티드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트위스티드 박스. 베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베이크는 뭐라 그랬죠? 출력이라고 했죠? 레이어 3에다가 한번 레이어 2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나옵니다. 잠깐만 레이어 보고 레이어 2로 가서 디폴트를 꺼보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개 신기하죠? 이거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트위스티드, 좀 약간 비틀린 박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박스의 형태예요. 그쵸? 약간 선만 있으면은 다 박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정도의 되게 기이한 형태의 박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트위스티드 박스의 역할입니다.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트위스티드 박스 안에 어떤 특정한 형태들을 각각 입혀줄 겁니다. 어떤 거를 입혀줄 거냐?
요거 다시 켜고 베이크 말고 없애자. 오케이. 베이크하기 전으로 돌아가. 이 트위스티드 안에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거냐면 한번 모델링을 해보죠. 뭐를 집어넣을까? 한 박스 안에 이거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지? 잠깐만요. 오케이. 박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대충 중간에 빈 애를 집어넣어 볼까요? 아니다. 템퍼 엣지 템퍼 디스턴스를 20으로 가져. 이 친구. 이렇게. 오케이. 챔퍼를 해주고, 아까 박스 같은 경우에 얘를 쉘을 해주죠. 쉘을 한번 해주고, thickness는 10 정도로 둡시다. 오케이. 이런 애들을 하나하나 안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이 애들을 한 박스 한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이 트위스티드 박스 안에 요거는 좀 막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서 써도 되고, 왜냐면은 BREP이라는 걸 가져올 겁니다. BREP은 Boundary Representations라고 이 바운더리로 인해 결정되는 한 개의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BREP은 3차원 개체를 BREP이라고 말합니다. 이 BREP을 set1 BREP. 그러면 3차원 개체 뭐가 되죠? 이 친구가 설정이 되겠죠. 왜? 아까 얘를 누른 상태에서 set1 BREP을 하면은 set이 되기도 하고 set1 BREP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상에 뭔가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set을 하면은 그 친구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빈 공간을 누른 다음에 set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set1 BREP 이렇게 하면은 BREP이 하나 선택이 되겠죠. 오케이? 이 친구라는 거를 이렇게 반짝반짝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 BREP을 이 트위스티드 박스 안에 집어넣을 건데 어떤 레퍼런스로 집어넣을 거냐? 이 친구는 boxmorph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알고리즘이니까 잘 봐주세요. 이 지오메트리를 어떤 레퍼런스를 어떤 타겟에다 집어넣을 거냐? 자, 요거 설명 살짝 어려워서 잠깐 쓸게요. 친구는 박스몰프는 타겟이 되는 박스에 어떤 레퍼런스 박스, 기준 박스죠. 기준 박스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넣겠다. 넣어줘죠, 사실. 넣어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해를 했나요? 이 박스 안에 요 기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형의 물체를 박스몰프로 이 구 지오메트리를 이 박스를 레퍼런스로 요 타겟에다 집어넣으면 좀 얇은 박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진 구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얘는 레퍼런스 박스에 비해서 두께가 얇죠? 그러면은 이거 기준 이렇게 생긴 거는 이게 좀 찌부러졌다고 생각하면은 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나요? 내 말이 맞아? 이응 쳐주세요. 나 너무 혼자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boxmorph라는 명령어의 경우에는 어떤 타겟이 된 박스에 어떤 기준 박스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넣어달라라는 명령어가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뭐야? 이 친구 왜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럼 박스머프 어떤 B랩을 넣는데 레퍼런스 박스는 어떻게? 레퍼런스 박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친구를 둘러싸는 박스를 만들어줘도 되거든요. 이 친구를 완벽하게 둘러싸는 박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 재단하기 전에 있던 박스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는 바운딩 박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가 있죠? 무슨 뜻인지 볼까요? Self-oriented geometry bounding boxes. 뭔 소리야? 보시면 바로 압니다. 컨텐트 이렇게 비랩을 집어넣잖아요. 이 친구를 감싸는, 이 친구를 포함하는 최소의 박스를 만들어줘요. 어떤 플레인을 집어넣는 거는 월드 XY를 집어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다. 플레인을 집어넣지 말자. 이건 기준면이에요. 어떤 기준면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박스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바운딩 박스의 개념은 딱 그거. 기준 평면에서 얼마만큼 이제 최소한 딱 맞는 박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 예를 들어서 얘를 좀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XY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완벽히 들어맞는 박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를 설정했어요. 와. 그러면은 이 박스가 레퍼런스라고 해도 되겠죠? 맞나요? 이 박스를 레퍼런스로 집어넣읍시다. 그럼 타겟이 필요하겠죠? 타겟은 아까 뭐? 이 트위스티드 박스. 한번 넣어볼까요? 뭐야? 되게 이상하게 됐어. 왜 그럴까? 옆으로 들어갔네. 지금 옆으로 들어갔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나? 어떻게 집어넣더라? 플립 매트릭스 뷰의 데이터 콘텐트 박스 레퍼런스를 하면 여기 안 되네. 그러면은 이 지오메트리를 지금 해결하기가 귀찮으니까 다시 만듭시다. 아까 옆에서 재단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박스를 쉘을 여기서 하고 좀 빠르게 알려주기 위함인 거 양해를 해주시고 이랩을 가져와서 얘를 셋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도 옆으로 됐네. 극혐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를 쉘을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죠. 아까 내가 뒤집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위로 가 있네. 그러면은 레퍼런스가 XY 방향이라서 그런가 보다. 쉘을 위아래로 해보죠. 미안합니다. 원활하지 못한 강의 전개. 자, 이 박스, 이 박스를, 이 트위스티드 박스.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얘의 기준이 되는 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 플레인. 요 플레인은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XY 평면을 아까 이 도메인은 UV를 자를 때 어떻게 잘랐죠? 잠깐만. 이거 다 지웁시다. 얘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거죠. 왜 이래. 이렇게. 이게 UV 방향이었죠. V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UV 방향이랑 이 XY 방향을 기준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 그래소퍼 상에서 이 트위스티드 박스, 이 각각의 박스의 기준면은 이 아랫면이죠. 근데 이 레퍼런스 평면, 이 레퍼런스 박스의 바운딩 박스의 기준면은 어떻죠? 이 친구입니다. XY면. 맞나요? 그래서 이 면을 여기를 기준으로 입힌 거기 때문에 위로 군형을 뚫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들 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만들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플레인을 바꾸면 돼요. 이 플레인을 월드 XY가 아니라 밑면이 어디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밑면을
이걸 플레인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죠? XZ 평면이겠죠? 그러면은 XZ 플레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왜? 이 평면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넣었으니까 얘 기준에서는 얘가 옆면으로 오나 봐. XZ. 오케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여튼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지오메트리에다가 바운딩 박스를 잡아서 그걸 레퍼런스로 어떤 타겟에다가 B랩을 집어넣는 짓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스호퍼 상에서는 몇 개 컴포넌트죠? 이 8개 컴포넌트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냈냐? 이런 비정형 객체를 8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박스에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몇 개로. 요게 패널링이라고 하죠. 패널링. 오케이? 이 친구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챔퍼 엣지 한번 들어가 볼까? 챔퍼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깎죠. 이렇게 한번 깎자. 겉면을 아예 싹 깎아버리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만 깎일까? 다 깎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애들도 하나하나 다 깎입니다. 레퍼런스 박스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타겟 박스 안에 들어간 지오메트리의 형태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아까 그 찌그러져 있던 애들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맹점이라는 거지. 왜냐면 실제로 패널링이라는 거는 같은 형태의 패널을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약간 야매로 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갭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밖으로 살짝 꺼내보잖아요. 이렇게 베이크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레이어 3에다가 베이크를 했어. 그리고 얘를 살짝 끄고 나머지는 꼴 보기 싫으니까 잠깐 꺼줄까? 이거를 렌더 모드로 딱 집어넣잖아요. 정말 그럴듯한 뭔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설계할 때 파사드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벽돌을 집어넣을 때 맞나요? 벽돌을 패널링을 이용해서 벽면에 어떠한 두께로 어떠한 레퍼런스로 벽돌을 집어넣고 이런 모듈을 집어넣어줘 라고 여러분이 명령만 해주면 벽돌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스호퍼의 진짜 기본 어떤 식으로 셋을 하고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가 흘러가고 이 정보를 받는 방식과 그 출력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거를 배웠습니다.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맞죠. 바운딩 박스는 사실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박스를 레퍼런스로 활용을 한 거고 바운딩 박스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기준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지오메트리를 완벽히 감싸는 최소 크기의 박스를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최소 크기의 박스 안에는 당연히 지오메트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스호퍼라는 거는 이 컴포넌트들의 기능을 완벽히 이해를 먼저 하고 자주 쓰는 컴포넌트의 기능과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얘를 자료 구조라고 해요. 자료 구조. 자료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 얘를 트리라고 하거든요. 트리를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하냐, 정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컴포넌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하는 거나 비정형 객체를 만들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예제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대체 설계할 때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 아까 말했던 벽돌 집어넣는 것도 그 기능이 될 수 있고 미리 만들어둔 계단 소스를 미리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 계단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집어넣어 달라는 명령을 해낼 수도 있고요. 높이에 따라서 계단의 개수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게. 그것도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 사람마다. 창문을 집어넣을 때도 사용을 하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우리 대학교 설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면은 우리 수치 지형도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수치 지형도에는 등고선이 포함이 돼 있고 수치 지형도 버전 2를 받을 경우에는 건물의 외곽선이랑 층속 정보까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냐? 이 등고선으로 콘타라고 하죠.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형 생성이 가능하고 건물 외곽선과 이 층수 정보를 토대로 건물을 올려서 이 지형 위에다가 붙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이 제 정말 3학년 때 경험을 기준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기준. 제가 했을 때는 15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 2년 선배가 정말 라이너만 해서 했는데 나흘 밤을 샜대요. 이 효율은 굳이 말로 안 하겠습니다. 이 지형 만드는 거랑 건물 올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렌더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 아나리시스를 만들 때,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강의는 한 가지 더 방학 중에 진행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 그 외에 좀 더 캥거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냐면 물리 엔진입니다. 물리 엔진. 얘는 중력을 설정할 수 있고요. 어떤 역으로 중력을 주면은 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션. 이 공기 같은 걸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풍선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라이노에서. 근데 실제로 풍선의 형태를 갖게 되는. 그리고 이 캥거루를 온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구조물이 있다면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을 카람바랑 캥거루를 통해서 힘을 받는 방향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얘네가 휘어지고 변형이 되게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예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을 하시면 괜찮고 이런 식으로 그래스호퍼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의 종류도 많고 특정한 레퍼런스가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패널링을 예시로 말을 해줬지만 다른 거를 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신 배워두면 인싸가 될 수 있다. 슈퍼 인싸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왜냐면 그래서퍼를 지금 17 밑에, 아니다, 16 밑에 기준으로 저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쓴다는 게 이걸로 뭔가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른 알려주거나 지식을 전수하고 싶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정말 긴 수업이었는데 그래서퍼가 어떤 건지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패널링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 강의 녹화본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해드리면 아까 그 그래서퍼 그 있죠? 요 데피니션 친구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러면 조금 보기가 쉽겠죠?
좀 크게 해볼까? 이 화면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런 거였지 하면서 이 알고리즘이라도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스호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기초가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더 뭔가 알고 싶다면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